금요일 동시호가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이 차이를 좀 보였는데 마감가는 어떨지 예상 마감가 조회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거래소는요, 약보합권 정도의 분위기로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0.3% 정도의 하락세로 2,415포인트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중보다는 낙폭을 어느 정도 축소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가봅니다. 코스닥 지수는 더 분위기가 좋아지네요. 1.3% 오르면서 지금은 823포인트 선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20선까지 돌파가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강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긍정적인 점은 2차전지,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주도주가 아닌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의 훈풍과 더불어 올라간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도달이 지금 예상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가지고요. 지금 7종목 체크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종목들 성격을 좀 보시면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서 안도감에 오르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중앙 D&M 있고요. 일야, MP대산, AT세미콘, 그리고 지금 아래쪽으로 조금 전에 이 라스트 찬스 시간에 나왔던 저스템까지 상한가 안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 이슈 있었던 휴마시스가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며 5,230원 정도의 마무리 준비 중이고요. 자이글 이 종목도 오후장에서 튀어 오릅니다. 지금은 11,710원 정도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 없는 상태고요. 모두 7종목이 코스닥 지수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 24일 금요일도 증시가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또 분위기가 한 차례 좀 바뀌어가지고요. 지수별로도 또 종목별로도 약간은 또 투자 전략을 변화해야 될까 좀 헷갈리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과연 국내 증시를 제외한 또 아시아 증시들은 어떤 흐름들 보였을지 일본 증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본 증시 이제 마감이 됐겠죠.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 봐드리면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7,385포인트로 집계가 됐는데요. 고점하고 저점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140엔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일본 증시가 사실 조금 길을 펴지 못한 채로 약보합권을 지나갔습니다. 최근에 엔화가 많이 올라오면서 이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수출 기업들의 주가가 엔화 강세에 따라서 조금은 지지부진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개장 전에 일본의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2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1% 상승했습니다. 상승세 자체는 둔화된 수치고요. 이렇게 상승세가 둔화된 게 무려 13개월 만이었습니다. 1년이 훨씬 넘는 시점 만에 드디어 이렇게 물가가 약간씩 둔화가 되는데요. 이유는 분석이 나온 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 요금을 좀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이 물가를 많이 둔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좀 일시적으로 정부 조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추세적으로 진정될지는 이 상승폭이 둔화하는지 계속 좀 추세적인 여부를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봅니다. 네, 현재 상해종합지수는 마이너스 0.6%로 집계가 되네요. 3,267포인트 정도로 집계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천종합지수는 플러스권입니다. 그런데 크지는 않고 강보합권입니다. 거의 보합권에 가깝게 0.01% 오르며 11,606포인트 정도를 터치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정치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기록합니다. 오늘 코스피도 막판에 보합권까지 좀 올라왔었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상해종합지수까지 좀 혼조권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인터넷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 이슈도 있었고요. 15개 소비 촉진 정책을 발표했다는 점이 상당한 호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약간의 분위기 차이가 조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상해종합지수가 마이너스 폭이 조금은 커지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항생지수 체크해봅니다. 홍콩 증시 가보시면요. 오늘 0.7% 하락 중입니다. 지금 19,900포인트 거의 가깝게 움직이면서 19,901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좀 나옵니다. 오후장 들어서 지금 하락세가 조금씩 더 커지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 2만 선에 대해서 심리적인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2만 선에 부딪히면서 올라간 다음에 밀려 내려오는 모습으로 관측이 되거든요. 지금 2만 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오늘은 일단 고가는 2118포인트 선이었는데 지금은 19,898포인트 선 거의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마감가 보겠습니다. 환율이 좀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될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겠어요. 어제는 사실 30원에 가까운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1,300원선 이탈하는 흐름까지 나왔지만 오늘 반등하면서 8원 20전 정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11시 구간까지 오름폭이 높아지면서 10원대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오늘 아치형으로 또 계속 흔들립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또다시 탄력이 좀 올랐는데요. 오늘 16원 다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1294원 30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1300원 선은 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제의 하락폭을 반 정도는 되돌려 놓았다는 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시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국내 시장 어떻게 마감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는 엇갈렸습니다. 코스피가 하락, 또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간밤 미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지만 우리 시장은 그에 비해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0.39% 하락했고요. 약 9.52포인트 하락하면서 2,414.9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약보합권 내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출발한 이후에 오전 중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밀렸습니다. 네, 이렇게 약 1% 가까이 낙폭을 키웠지만 그래도 2,400선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점차 낙폭을 줄여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2,410선까지 밀려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낙폭을 줄여 나갔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459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 쪽에서 1,810억 원 순매수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기관 중심의 매도세가 연출됐는데요. 오늘 특히 금융투자 중심 매도세가 출회되면서 기관이 2,320억 순매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보험 섹터가 2.37% 가장 크게 하락했고요. 그 뒤로 철강금속 섹터가 1.73%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강했던 철강금속 그리고 화학업종의 동반해서 차익 매물 크게 나왔는데요. 오늘 화학업종 역시 1.1%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 금융섹터가 1.57% 하락했고요. 운송장비 섹터 역시 1.35%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섹터 가운데 기계 섹터 그리고 의료정밀 섹터가 1.62% 강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섬유유복 섹터 가운데 오늘 F&F 중심으로 탄력이 들어왔고요. 오늘 섬유유복 1.22%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 밖에 통신 섹터가 0.37%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도 역시 0.36%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 가운데 삼성전자 중심으로 수급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담았는데요. 오늘장 1.12% 상승하면서 63,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또 LG화학과 같은 2차전지 섹터에서는 차익 매물 크게 나왔는데요. 오늘 삼성 SDI와 LG화학이 일제히 3% 이상 하락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 1%대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87,300원에서 1.36%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 역시 오늘은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현대차 쪽으로 매도세가 조금 더 집중됐고요. 1.5%가량 밀리면서 177,7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아 역시 1.02% 하락했고요. 오늘 종가는 77,6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비롯해서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들도 일제히 약세로 마쳤는데요. 오늘 카카오가 약보합권으로 마쳤고요. 네이버가 0.74%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강세로 마무리했는데요. 반도체 업황 바닥론의 무게가 조금씩 더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 호재들도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도체 같은 전략 기술에 4년 동안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서 그동안 눌려있던 반도체 업황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거란 기대감이 작용했고요. 오늘은 대체로 반도체 종목 쪽으로 수급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먼저 한미반도체가 21% 이상 급등하면서 19,94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 DB하이텍이 19% 이상 강세로 마쳤는데요. DB하이텍이 오늘 팹리스 사업부의 물적 분할을 공식화하면서 수급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종가는 56,600원을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 밖에 DI 그리고 미래산업 역시 일제히 10% 이상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주성엔지니어링 오늘장 19% 이상 상승하면서 15,240원을 기록했고요. 그 밖에 유진테크와 HPSB도 일제히 강세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견조했습니다. 1.47% 강세로 마쳤고요. 전일 종가 대비 11.92포인트 상승하면서 824.11포인트 기록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장 초반부터 견조했습니다. 약 1% 가까이 갭상승 출발한 이후로 계속해서 탄력을 만들어 나갔는데요. 오점 중에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815포인트 선은 잘 지켜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탄력을 만들어 나갔고요. 오늘장 820선까지 회복해내면서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가장 많이 담아내면서 상승 탄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개인이 3,409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도 물량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2,453억 원 매도한 가운데 기관이 1,009억 원 순매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상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대형주들 오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변동성이 두드러졌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좀 방향이 엇갈렸는데요. 장중 하락세가 컸던 에코프로는 오늘 막판 들어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0.22%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85%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LNF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됐는데요. 오늘 장 7% 이상 상승하면서 26만 8천 원으로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71% 가장 크게 밀렸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5%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HLB 오늘 3.6%가량 하락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34,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게임주들 오늘장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펄어비스가 급등했는데요. 오늘 8%가량 상승하면서 46,250원으로 마감했고요. 카카오게임즈 0.5%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 해제된 개별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3월에 2021년도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비적정 의견을 받아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던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됐던 종목들에 대한 이런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오늘 급등했는데요. 오늘 먼저 시티랩스 19%가량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보이면서 양쪽 꼬리는 달았는데요. 오늘 종가는 53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EMNI가 15% 이상 상승했고요. 또 엔투텍 역시 26%가량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신바이오가 19.21% 상승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1,687원으로 마감했고요. 나노캠텍 역시 급등했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12%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양자기술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증권가에선 AI 이후로 양자기술이 다음 주도주가 될 거란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카이스트가 양자대학원을 설립해서 올 가을부터 학사 운영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또 양자기술 시장 규모는 2030년에 100조 원이 넘게 가파르게 급성장할 거란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기존의 관련주로 부각됐던 KCS, 또 우리넷, 드림시큐리티를 비롯해서 오늘 또 아이윈플러스가 급등했습니다. 아이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에 양자 암호보안 부품을 공급했다는 이력이 부각이 됐고요. 오늘장 24% 이상 급등하면서 2,76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역시 새로운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8.85% 상승하면서 1,426원을 터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